기존에 저희가 이제 계속 비과세 요건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서초구에 재건축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? 재건축 아파트가 추진 단지가 지금 61개 정도 돼요.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가 많으셔서 이거 관련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안녕하세요. 이장원 세무사입니다. 텍스테이션 이번 달 강의는 1주택가 1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종전주택이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주권이라는 걸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때 비과세를 어떻게 받느냐?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제일 많으세요. 자, 종전주택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입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. 그 입주권을 취득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1년 이후에 취득을 하세요. 1년 이후에 취득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모든 일시적 1세대 2주택 1주택 1입주권 1주택 1분양권은 다 똑같아요. 1년 이후에 취득해야 돼요. 1년 이내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너무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했다.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고 또 팔고 취득하고 팔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좀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요. 약간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. 그래서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. 종전주택 있고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한 이후에 이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뭐랑 똑같죠?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랑 똑같아요.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에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입주권 취득하더라도 얘를 이 입주권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가 가능하다. 가장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과 똑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주택하고 똑같아요. 그러면 뭐가 더 어려울까? 추가적으로 두 가지 비과세가 되는 게 더 있어요. 실질적으로 나는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. 실질적인 나의 거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이 입주권에 가서 사고 싶다.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 살고 싶다. 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해요. 그리고 3년이 지날 수 있잖아요. 3년 이내에 팔면은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되는데 3년 이후에 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될 벼가 생겨요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입주권이 준공이 되고 나서 거기 가서 3년 이내에 전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정말 이 입주권이 새로운 주택,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주택들이 될 거란 말이죠. 좋은 아파트가 생기게 될 거예요. 그 아파트 단지 내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 것이다.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 동안 이상,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돼요. 계속해서 거주. 이 말은 뭐냐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았는지 1년 이상 살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합니다. 그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입주권이 주택이 되고 나서도 계속 거기서 살려고 했구나. 그리고 나서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언제?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기 전이나 후 3년 이내에 팔면은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.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못 팔았다. 이런 가정이 생기게 되면 나는 비과세가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찌됐던 3년이 지나더라도 입주권은 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한 가지 더 있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입주권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팔면은 어차피 비과세 되지만 3년 이후에 팔더라도 내가 그 입주권이 새로운 주택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전입을 한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아버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내용들, 이걸 전부 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입주권하고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비과세 플랜을 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게 요건들이 아주 복잡해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갈래만 말씀드린 거고 그 이외의 것까지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좀 넓혀 나가셔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는 예규 판례가 많기 때문에 내 케이스는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법 상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. 종전주택이 있어요. 종전주택이 있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나는 이제 여기 주택이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. 이 종전주택 입주권으로 이번에 바뀌는 케이스예요. 이 종전주택이 내가 갖고 있어요. 서초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
재건축이 사업 설립되고 나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사업시행 인가도 났고 관처도 나오고 이렇게 쭉 가서 결국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주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주택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살아요. 사실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는 이주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죠.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. 그래서 이 A주택이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적용이 돼요.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난 이후부터 이 A주택이 어차피 재건축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집을 떠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. 대부분 전세로 가서 사실 수도 있지만 대체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서 거주하고 나서 이 추후에 이걸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종전주택이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케이스잖아요. 그러면 이 새로 취득하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. 이사를 가는 걸 우리는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. 이 대체주택을 언제 취득해야 되죠?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상황이 뭐냐면 1주택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대체주택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을 하고 나서 1년 이상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. 왜냐?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종전주택이 계속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나고 철거되고 쭉쭉쭉 아파트가 새로 설립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쭉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종전주택이 새로운 아파트로 짠 하고 바뀌었어요. 그럼 바뀌면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. 왜냐? 나는 사실 이 대체주택에선 이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만 지내려고 했어 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진 대로 3년 이내에 똑같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A주택을 이 주택이 준공된 전 그리고 혹은 준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? 내가 종전주택이 새로 지어지는 동안 잠깐 살았던 그 공간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버리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전부 다 박탈돼 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거죠. 그래서 비과세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. 하지만 이거와 관련된 계속 예규나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양도 전에 무조건 세금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1주택과 1입주권이 있었을 때 비과세 받는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공부 한번 하시고 나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적용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